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의 약 61만 호, 5대 광역시 등등 약 21만 호,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83만 호의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이게 이제 역대 최다 물량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정책으로 그동안 좀 혼란스러웠던 이 시장이 어느 정도나 안정화될 수 있을지 기대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다양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얘기 한번 볼게요. 오늘 두 지역 가실 건데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부동산 투자 1번 지역 강남입니다. 논현동에서 1.5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마포로 갑니다. 직장인 수요, 대학생 수요 많은 마포에서 망원동 투룸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곳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두 곳 가실 거고 1부에서 두 곳 가실 거고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강남구 논현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룸 다세대 9호선 신논현역과는 걸어서 5분 정도입니다.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5천 5백까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희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오늘 만나볼 두 지역은요,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면 꼭 한 번은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내에서도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지역 하면은 당연히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지역은 이제 강남 지역이 되겠고요. 이제 강북에서는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에서도 역세권의 신축은 정말 투자의 진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지역은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투자 1번지라고 불리우는 이제 강남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지방에서의 이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자리 때문인데요. 정말 강남에서는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들이 몰려져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만나보실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으로는요,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9호선. 이제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주택이고요. 유형은 방 1개, 그리고 거실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1.5룸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지금 4억 5천에서부터 4억 5천 5백만 원으로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예상 실투자 금액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강남구 논현동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말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그리고 굉장히 복작복작하게 상권들이 정말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아무래도 이제 슬리퍼를 신고 내 집 근처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딱 걸맞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논현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집 근처에 먹을거리 많이 있죠. 뭐 병원뿐만 아니라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내 집 근처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내에서도 논현동이기 때문에 정말 많고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논현동에 거주하시는 임차 수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서는 굉장히 입성하기 좋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산재를 해 있기 때문에 강남구 논현동의 투자 가치 입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리퍼를 신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걸 슬세권이라는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입지인지 저희가 지도 보면서 주변의 분위기, 지역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은 늘 이런 신축 주택들의 수요 자체들이 항상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제 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또 부족한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자리 자체들도 밀집이 되어 있는 또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 불패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남 서울에서도 그중에서 또 가장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강남구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집가 상승 때문입니다. 이런 소형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의 가격 자체는 그 베이스가 이 집가로 인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강남 4구에서도 가장 높은 집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남구 내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집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인근의 역삼동이라든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또 오른 이유가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여 있기 때문에 그의 반사 이익으로 지금 논현동과 역삼동의 가격들이 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는 지역은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남에 입성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다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지금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9호선 신논현역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이 논현동 자체의 이 동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복작복작하고 많은 유동 인구를 또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맛집 거리들이 쫙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만남의 장소로 굉장히 이곳을 또 많이 형성을 하고 있고요. 도보로 바로 강남역 상권까지도 5분이면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무 시설과 또 상권 밀집 시설로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위쪽만 또 살펴보시더라도 신사동의 뭐 맛집 거리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뭐 인근의 또 청담동의 또 명품 거리라든지 뭐 압구정 이렇게 모든 상권들의 중간에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또 논현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일자리들과도 근접성이 굉장히 또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언주대로 라인으로서 의료관광 산업 벨트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역삼동의 테헤란로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해서 앞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탄생이 되는 강남구다라는 점에서 강남구 논현동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의 분위기, 입지 분석을 통해서 환경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투자 환경은 어떤지 저기 이제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개발 계획들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바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이제 서울시의 핵심 사업이 강남구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의 규모라든지 면적 자체가 어마어마한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이 지역 자체를 숙박이라든지 업무, 컨벤션,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스 산업단지가 생겨남으로써 가장 많은 혜택으로서는 이 강남구 자체의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일자리 수요 자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점인데요. 하나하나씩 프로젝트를 살펴보자면은 현대차 GBC라든지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영동도로 복합 개발이라는 이런 세 가지의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바로 강남구에서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현대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미 착공이 허가가 났고요. 이제 현대차 계열사들, 이 대기업들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2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곳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내 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주거를 선택을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의 수요 자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문 역할을 하는 영동대로 복합 개발도 지금 진행이 착착되고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 내려가겠고요. 서울의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봉은사역부터 시작되는 영동도로 복합 개발센터 지하에는요, 이제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버스 노선 52개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KTX 위례 신사선 이런 철도 종합 시스템들이 모두 다 지하로 내려가고요. 이제 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동안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변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단순하게 이제 교통 환승센터가 아니라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들이 산재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기대가 되는 그런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논현역 같은 경우에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9호선 신논현역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또 신분당선이 들어서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오기 전과 후에 이 논현동 집값이 굉장히 많이 또 뛰었는데요. 앞으로 또 신분당선까지 신논현역에 들어서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그 주변의 가격을 점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단계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강남역, 신논현역, 논현 신사역에 신분당선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면요. 이제 용산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좋아지는 그런 개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교통 호재까지도 품고 있는 지역이 강남구 논현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으로 기다리고 있는 개발 계획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이제 금액적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정말 이제 논현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주변에 정말 먹을거리 천지, 놀거리 천지, 그리고 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산재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젊은 층들이 또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강남구 내에서도 또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호선 신논현역을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또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논현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룸으로 시세가 지금 4억 5천에서부터 4억 5,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지어졌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내관이라든지 이제 외관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이제 강남 트렌드에 맞춰서 잘 지어진 거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꼭 임장 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도요, 주변에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빨간 벽돌집이라고 불리운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지었던 이런 노후된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곳이 또 논현동이기 때문에 신축들의 수요 자체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를 안고 좀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면은 강남구 논현동의 1.5룸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이 지역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만 원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논현동의 1.5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정보까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희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에는 마포로 한번 갈까요? 직장인 수가 많은 곳입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망원동이네요. 6호선 마포구청역과는 걸어서 3분밖에 걸리질 않아요. 시세가 3억 9,500에서 4억 1천만 원.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역과 가까우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떤 지역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대도심 지역의 지하철역과 가까운 신축 주택은 찾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제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6호선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약 3분밖에 채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에 황금성이라든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약 30제곱미터로 시세는 3억 9,500만 원에서부터 4억 1천만 원대로 이제 마포도 4억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약 1,000에서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북의 강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남에 비해서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강남 못지않은 강북에서도 최대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학교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 다음으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북에서도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상권들이 홍대 상권이라든지 합정 상권들이라든지 뭐 망원 상권이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또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도심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마포구 망원동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지금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어디쯤인지 지도 보면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포 지역은 정말 상권들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발전을 하면서 상승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역시도 상권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 노선으로 보신다면은 6호선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이쪽 아래쪽이 바로 이제 망원동인데요. 이제 망원동 하면은 좀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게 이제 망원시장이라든지 이제 망리단길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이제 재래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지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주택들을 1층을 상가로 개조를 해서 예쁜 카페라든지 맛집들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는 망원동에 또 망리단길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의 망원동은 관광지로서의 또 명소로 또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이 망원동입니다. 망원시장은 내 집 근처에서 도보 1분이면 또 이용이 가능한 그런 상권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위쪽으로 또 올라가게 된다면 도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상암 DMC역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방송국들과 업무시설 그리고 이쪽 상암 쪽에서 계속해서 업무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인근 주변으로 해서는 이런 1, 2인 가구들이 거주할 만한 신축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종사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뭐 성산동이라든지 망원동이라든지 서교동 쪽에 굉장히 많이들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수요 자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합정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상권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상권과 신상권을 모두 다 누려보실 수 있는 망원동이고요. 특히나 또 한강변하고도 또 굉장히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굉장히
굉장히 또 좋아하실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홍대 상권이라든지 신촌 상권이라든지 합정 상권이라든지 이런 상권들 자체들도 가장 많이 또 발전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예, 마포구는 이제 우선적으로 대학교들에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 자체들이 풍부합니다. 1차적으로 대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많은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 그리고 상권 자체가 크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수요, 이런 삼박자들의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강북에서 마포 지역이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그림을 통해서 입지 여건 확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정말 가까워요. 자, 이제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네, 뭐 홍대 인근의 경의선 숲길, 뭐 이런 걷고 싶은 거리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걷고 싶은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남으로써 유동 인구가 굉장히 좀 풍부합니다.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코로나는 끝나겠죠.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또 복작복작한 이런 상권 자체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이런 걷고 싶은 거리가 또 하나의 마포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역 아래쪽에 이제 당일 화력 발전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해 시설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마포의 화력 발전소가 세계 최초로 도심 한복판에 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부에는요, 뭐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미술장 등을 생성을 해서 더욱더 젊은 층들의 유입 인구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의 일자리가 또 마포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또 충분한 이제 일자리들이 늘어난다라는 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의 일자리가 어디 지역에 들어오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바로 4차 산업의 일자리가 이제 마포 지역에 많이 들어온다. 투자 규모도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오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작년 말에 개통이 됐었어야 했는데요. 지금 올해 초면은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는 이제 월드컵 대교. 이 월드컵 대교로 인해서요, 이제 아래쪽 서남권이죠. 영등포라든지 여의도로서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원종 홍대선이 또 신설이 되겠습니다. 부천 원종에서부터 강서구 그리고 상암 그리고 홍대 입구까지 지어지는 원종 홍대선인데요. 바로 이 중간에 성산동의 성산역이 또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 집 근처에 또 하나의 역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교통 호재의 프리미엄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는 마포구 망원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한강 다리가 연결이 되는 호재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정말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고 있는데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금액 구조 좀 일러주세요. 네,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6호선이고요.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3분 이내에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 집 근처 도보 1분에 망원시장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겠고요. 뭐 구상권뿐만 아니라 신상권이 또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망원동입니다. 그냥 일반 주택가가 아니라 정말 많은 유동인구를 보실 수 있는 이 망원동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포구도요, 이제 투룸이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뭐 3억 9,500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서교동, 위쪽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억 중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포도 예전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시세가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청역 주변에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 주택이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의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많다. 신축 공급이 희소한 지역이 또 마포구청역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 시세 약 3억 8천에서부터 3억 8,500만 원으로 현재 임대가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이면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나는 좀 쓰리룸을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한 3,000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요, 보증금은 약 3,000에서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별도의 다용도실에 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포구 망원동의 투룸 시세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철역과 거리 가까운 곳에서 망원동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안내 좀 해드리면서 저희 1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1년 내 집 마련 타이밍과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돼요.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 전화 주시고 신청하셔서도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방금 전에 그 세미나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오네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나 가능하세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 활짝 열어놨습니다. 저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2곳 갑니다. 제가 지역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직주 근접. 정말 좋은 곳, 직장인 수요 많은 서초구 양재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동북권의 핫플레이스입니다. 도봉구로 갈 텐데요. 창동에서 3룸 도시형생활주택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 양재동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서초구 양재동으로 갑니다. 투룸 다세대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하는 양재역에서 걸어서 7분 정도 거리, 투룸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과 함께 할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성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월 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명절이 또 기다리고 있죠. 가족들과 또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여파가 좀 앞으로 많이 좀 더 잠잠해졌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굉장히 요즘에 시대적인 부분으로 봐서 굉장히 뭐 사상 최대, 역대 최고 이러한 굉장히 이슈가 많은 이런 시대에 굉장히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고 또 요 근래에 또 최근에 이제 또 공급 정책을 또 발표하면서 이런 청약 수요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약 수요들 자체도 앞으로 이제 전세 시장에 더욱더 흡수가 되면서 앞으로 이 전세 가격의 상승은 더욱더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첫 번째 지역인 양재동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이죠.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 3호선과 현재 신분당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신분당선 이렇게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죠. 자, 도보 약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더러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고 자, 면적 자체가 실평수 자체로 한 15평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격 같은 경우도 현재 굉장히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서울 전체가 계속 전세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전세를 안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서초구 양재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재동이라는 자체 우리 서울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숲세권이나 때로는 뭐 수세권 이렇게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런 개발들, 교통의 개발들이랄지 또 많은 이런 인프라 시설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교통은 굉장히 역세권은 앞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가치들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는 결국 이런 입지라는 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습세권과 또 수세권이 더욱더 나중에는 높은 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한 습세권과 수세권을 갖고 있는 또 양재동을 더욱더 특징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풍부한 임차 수요, 당연히 임차 수요 직장군들 많이 있는 곳들, 많이 배후 지역에 많이 있을 뿐더러 양질의 이런 일자리도 항상 많이 보장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는 더할 말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지역이 양재동이고요. 자, 다양한 개발 호재 없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자, 양재동 바로 옆으로 또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랄지 향후 이곳에 또 양지역에 들어오는 GTX C 노선이랄지 이런 교통과 또 많은 일자리들의 개발이 다양하게 품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 우리가 왜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시는지, 왜 좋다 얘기를 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지도 보면서 거주 환경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입지 여건 좀 일러주실까요? 네. 네,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 역세권 먼저 한번 볼게요. 역세권이 중요한 하나의 또 포인트다 보니까 자, 역세권이죠. 3호선 양재역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분당선을 굉장히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주변에 뭐 매봉산이랄지 또 말죽거리 공원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도 위치해 있으면서 또 캠핑장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숲세권을 이 지역을 굉장히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 또 주변에 또 양재천이 또 흐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양재천 자체가 앞으로 이런 많은 계절의 변화랄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할 뿐더러 여가 활동을 굉장히 즐기시는데 그게 안정적인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요건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명소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런 학군의 이런 수요랄지 도곡대치동 학원가가 바로 우측에 또 집중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군의 수요와 또 반대편으로는 개포동의 이런 재건축 이슈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2,000세대, 3,000세대 대형 규모의 단지들이 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앞으로 향후 이곳으로 또 올 수 있는 이런 이주 수요들도 굉장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양재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일단 양재천이에요. 이런 수세권의 굉장히 프리미엄을 한번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 양재동 앞으로는 이제 양재천이 흐르고 있죠.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 양재천 주변으로 뭐 도곡동이랄지 대치동, 또 개포동이랄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탄천과 만나는 부분들, 또 삼성동과 잠실동 위쪽으로는 뭐 압구정이랄지 또 청담동이 기다리고 있지만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탄천을 지나서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천변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지가를 굉장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수세권의 프리미엄이랄지 양재천과 탄천, 한강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뭐 자전거랄지 대변에 뭐 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지역이 굉장히 안성맞춤인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운동이랄지 여가, 맛집 명소들이 또 그 주변으로서 굉장히 갖춰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꾸준한 이런 유동인구의 증가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천변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양재동 바로 맞은편으로 양재동 R&D 단지가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성의 바로 매력을 바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위쪽으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또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역 주변에 강남 상권이랄지 위쪽에 뭐 테헤란로라, 뭐 봉온사로 아래쪽에 남부순환로까지 다양한 직장군들이 항상 펼쳐져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고 또 우측으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삼성역에 굉장히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 향후 또 양재역에 GTX역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삼성역과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까지도 계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 또 테헤란로 맞은편에 정부사부지랄지 서초도로의 개발까지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이만큼 주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런 교통편이죠. 양재역이 중간에 위치해 있을 뿐더러 주변에 이것이 정비 기반시설이 워낙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노선들과 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간선 노선들, 뭐 고속도로랄지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그냥 이용의 편리성을 굉장히 원활하게 제공해주고 있고 이러한 교통망이 워낙에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강남 불패의 하나의 요인으로서도 굉장히 충족되고 있는 지역이 양재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의 분위기, 입지 여건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호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주변으로 개발 재료가 정말 많이 포진돼 있더라고요. 호재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렇죠. 호재는 뭐 종류가 굉장히 많겠지만 일자리가 항상 받쳐줘야 되는 것들, 그러한 일자리가 받쳐주는 게 또 임대차 수요까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또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양재 IC 주변에 양재 R&CD 특구가 또 현재 조성이 되어지고 있어요. 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고 현재 이 지역에 뭐 KT랄지 뭐 LG랄지 삼성이랄지 그 쪽에 뭐 LG 화학이랄지 현대 기아차 본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들이 이곳에 왜 입지해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중소기업들이랄지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기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 또 탄탄한 이런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양재동 주변에 양재동 R&CD 특구가 계속 조성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 위쪽으로는 강남역 맞은편으로 서초대로에 또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으면서 이곳에는 이제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서 맞은편에 있는 또 테헤란로와 굉장히 비교해 봤을 때 서초대로가 아직 그나마 좀 저층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서 앞으로 이곳도 새로운 랜드마크인 롯데칠성부지의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랜드마크가 굉장히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서 뭐 상업이랄지 뭐 쇼핑이랄지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서초대로 근방에 바로 이렇게 많은 개발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GTX C 노선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GTX C 노선 이제 올해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GTX A 노선이 착공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일대 주변의 지가가 굉장히 좀 들썩였던 부분도 이 부분도 이제는 C 노선이 그런 혜택을 받을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양지역으로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오면서 이런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부분들,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교통시설까지 이것에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이제 신분당선 계속 강조로 드리고 있는 신분당선이에요. 이제 신분당선이 왜 중요하냐? 자, 아래쪽 양재역이 현재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강남역을 통해서 또 강남의 상권이랄지 또 용산의 상권까지도 다이렉트로 유일하게 용산구와 또 강남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이렉트 호선이기 때문에 이런 신분당선이 갖고 있는 입지 그리고 이 주변의 입지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초 이런 양재동 자체가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도 기다리고 있죠. 이제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이런 지화를 통해서 많은 개발, 도로는 지하로 넣으면서 지상 공간에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녹지 공간이랄지 상업 업무 시설들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들. 서울은 만성 공급 부족인 그런 도시죠. 굉장히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땅을 이용해서 지화를 통해서 지상에 굉장히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화 사업들이 서울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영향력을 바로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 소식까지도 주거 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개발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개발 잠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액 구조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현장에 나오셔서 한번 내 눈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떠한 동네고 어떠한 지역이고 어떠한 또 특색이 있고 또 그러한 개발들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그냥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자체가 현재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주변을 한번 가보시면 당연히 알겠지만 현재 굉장히 주변은 5억 원이랄지 6억 원을 향해서 굉장히 달려가고 있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전세가 자체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에 형성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굉장히 투자하실 경우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지역이 또 월세 강세 지역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지역의 또 특징이 또 3개의 동으로 올라온다는 부분이에요. 한 개의 단지가 아니라 3개의 단지가 들어오는 부분들 총 32세대이기 때문에 또 지하주차장까지도 완備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황금성에서도 장점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 구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이었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 저희 도봉구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창동이고요. 3룸 도시형 생활주택,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과는 걸어서 8분 정도, 3룸 시세가 2억 9천에서 2억 9,500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얘기 정말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지역인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 서울의 이제 노도강이죠. 강북의 핵심 지역이에요. 이런 노도강 중에서도 도봉구 창동이 그 앞으로 향후에 이런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핵심 지역으로 부상을 한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개발들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는 부분들, 이런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에 뭐 이 지역에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했었지만 이제는 이런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조합들이 맞춰지다 보면은 앞으로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향후 강북권에 굉장히 새로운 신흥 강자인 그런 지역으로 굉장히 변모할 지역이 창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창동이 1호선과 4호선 여기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 지역도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죠. 자, GTX 신호선이 올해 착공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3개 3룸을 갖고 있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전용 면적 자체는 실평수 자체는 한 19평에서 20평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가격 한번 볼게요. 이것이 서울에 있는 3룸의 가격입니다. 방 3개짜리 가격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소진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향후 공시지가의 발표를 할지 또 전세가의 상승, 공시지가의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향후 이 가격은 절대 2억 원대 가격을 앞으로 볼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창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로 인해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로 소액적인 부분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이 서울의 2030 블렌 7광역 중심의 또 한 곳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 계획들이 꾸준하게 잘 잡혀져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생활 인프라 형성까지도 위치하고 있죠. 이것이 주거지로서의 이런 목적성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을 통해서 또 이런 삶의 주거의 만족성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개발이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로서 이 서울시 2030 플랜의 그런 개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이 지역에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개발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개발 계획과 교통의 개발까지 이루어지면서 도봉구 창동은 앞으로 많은 개발의 그런 가치들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이 도봉구 창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호재 많은 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주 환경도 상당히 더 좋은 곳이에요. 저희가 지도 보면서 주변 얘기, 입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죠. 일단은 가장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죠. 굉장히 도봉구 노도강 지역들이 대부분 중하위권에 그냥 위치해 있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래 이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개발 계획들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중상위권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을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 시작점에 와 있는 부분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이 지역도 10년 이상 굉장히 노후된 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층의 그런 니즈, 신축의 그런 희소성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창동이겠고요. 자, 현재 창동 자체가 창동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현재 1호선과 또 4호선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고 향후에 또 GTX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또 이런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들 그리고 또 이따가 경부선까지도 서울역에서 이어지는 KTX 그런 선로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창동에서 부산을 가시던지 KTX를 이용해서 KTX와 GTX 이러한 일반 지하철 노선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역세권으로 변한다는 모습이 또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하면 또 어디로 가죠? 바로 왼쪽에 CBD 업무 지역까지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호선들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우측에는 또 7호선 노원역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7호선을 통해서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랄지 또 자차를 이용하신다면은 동부간선도로의 지화 사업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강남권 간의 연결성이 앞으로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곳에 창동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 뭐 학군이랄지 인프라 시설들, 뭐 영화관, 백화점 이런 것들은 지금 워낙에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들을 통해서 향후 이 지역의 노란색 빛금친 부분들이 일자리 위주의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25년도까지 완성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보여줄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가치를 굉장히 앞으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호재로 한번 이어갈게요. 어떤 개발 계획들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서울시 2030 기본 계획 그 안에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2030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이 많은 개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창동역과 이런 노원역 사이에 이런 많은 유유부지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이 또 용도 지역의 변경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를 더욱더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장점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로는 일단 현재 위치한 이 지역에 이제 아레나 복합 문화 시설이 굉장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지역 아레나 복합 문화 시설 무엇이냐? 대규모 바로 공연장이에요. 2만 녀석 그런 규모의 대형 공연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이런 K-팝이랄지 또 외국인들의 내한 공연이 이곳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것이겠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당연히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상권들까지도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랄지 주변에 갇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지역이 또 음악과 문화 이러한 도시로서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첫 번째 개발 소식이 아레나가 센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바로 옆으로는 이런 창업과 문화산업단지에 또 조성이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지역이 또 49층까지 지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또 기능을 충분히 해낼 것이고 자, 이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가냐? 결국에는 일자리겠죠. 300여 개의 문화기업이 입주를 하면서 또 2,500명의 이런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들, 그 지역이 바로 창동과 노원역 사이에 입지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이제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있죠. 창동의 차량 기지가 또 이전을 하면서 이 지역의 이 넓은 지역에는 앞으로 많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의료와 바이오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서 이곳이 또 육성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곳에 뭐 이런 의료 서비스의 그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랄지 일자리가 의료 분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많은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어지는 모습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리는 GTX C 노선이죠. 자,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런 착공 소식이 C 노선이 올해 들려올 예정이다 보니까 C 노선에서도 또 창동역이 또 GTX C 노선을 기다리고 있죠. 노도강 중에서 유일하게 창동으로 이곳이 들어오게 되면서 왜 이곳에 창동역이 들어오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런 원활한 이동성을 굉장히 확보해주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또 창동역에 또 GTX 역사가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서울역에서 이어지는 이런 경부선 라인이 이런 KTX역까지 연장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창동에서는 뭐 KTX랄지 GTX역까지 이런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대형 역사로 변하는 지역이 바로 창동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창동역 가운데로는 이제 중랑천이 흐르고 있죠. 이건 역시도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 또 그 옆으로 동분간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분간선 도로가 현재 정체가 워낙에 심한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이런 개발을 통해서 또 주거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수변공원의 확장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까지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창동의 이런 매력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동의 호재 얘기까지 들어봤고 이제 빠르게 금액적인 구조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금액이 중요하죠. 아직 채 3억이 안 되는 금액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꾸준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억 9천만 원에서 현재 2억 9,500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전세가 자체가 2억 7천에서 2억 7,5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이런 수익형을 볼 수 있는 도봉구 창동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 구조까지 도봉구 창동 얘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